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도 26년도에는 과연 블로그 수익화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블로그로 돈 버는 게 여전히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돈을 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느냐? 돈을 버는 분들은 조용히 버니까 그래요.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진짜 1원 한 푼 못 벌다가 지금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더 그 이상까지도 약간 의미 있는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벌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어떤 자신의 파일을 더 키우기 위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체급을 키운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몰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사례들은 대부분 잘 안 된다, 못 번다 하는 사례만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도에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현재 루틴화된, 정형화된 그런 블로그 수익화 구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간략히만 짚어보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간단한 피라미드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지출 방어용, 그리고 중간에 소소한 부가수익, 세 번째 확실한 수익원, 이렇게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죠. 블로그 수익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누구나 대부분은 이 루트를 거쳐서 올라가게 된다. 물론 모두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뭐 그대로 멈춰 있다든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나씩 보면 지출 방어용은 단순 체험단입니다. 맛집을 다니면서 식비를 아끼고 물품을 제공을 받는 거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 제공을 받으면서 그것도 다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즉 지출을 방어를 한다. 이게 지출 방어만 좀 잘 해도 실제로 내 생활비가 많이 세이브 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체험단에다가 고려도 조금씩 받게 됩니다. 즉 소소한 부가 수입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고려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포인트를 받아서 그걸 또 현금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부가 수입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쯤 되면은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애드포스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제휴 링크를 통한 어떤 판매 수익도 소소하지만 조금씩 내 수입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확실한 수입원으로 만들 수가 있죠. 대부분 받는 건을 원고료 건으로 이제 소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범위가 넓고 많이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제 내 거를 파는 거야. 내 물건이나 내 서비스를 판다든지 내가 가진 매장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그 매장의 매출을 끌어올린다든지. 근데 이런 실질적인 유형의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무형의 서비스를 팔아서 그걸 블로그로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확실한 수입원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블로그를 좀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한다든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의는 꼭 블로그 강의를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보컬 강사야. 그러면 보컬 강사분들 실제로 유튜브나 블로그 되게 많이 운영하시거든요. 내가 공인중개사야. 물건을 좀 홍보하고 싶어. 그런 것들 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여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 블로그를 내 확실한 수입원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뭐 공동구매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가는 그 홈페이지 스킨 있죠. 그 스킨을 제작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수입원으로 만들어가는 단계까지 제가 작년에 유료 강의를 런칭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강생분들이 잘 들었었단 말이죠. 그 유료 강의에 가장 마지막에 제가 보너스 챕터로 넣었던 거 스크린샷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수익 피라미드입니다. 제가 꽤 많이 블로그로 벌어본 사람으로서 블로그 수익에 대한 피라미드를 한번 짜봤던 그림이에요. 약간 재미로 봐주셔도 좋겠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거의 다 돌아가더라.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는 59%의 정도 사람들이 수익화에 실패를 하더라. 그 이유를 살펴보면 키워드에 눈을 뜨지 못했던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1114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뭐 꾸준함이 좀 결여되어 있더라,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하더라. 실제로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수익화를 실패를 한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지출 방어용, 맛집을 가서 이제 비용을 좀 아낀다든지 생활물품을 제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지출 방어용을 약간 넘어선 단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수익화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게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3명 정도가 100만 원 이상 월 평균 좀 버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때부터는 키워드 기획을 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14. 꼭 1114가 아니어도 꾸준하게 운영하는 그 꾸준함에 성공을 하더라. 하지만 리뷰 자체에 차별성이 없어요. 그냥 정형화된 리뷰만 뽑아내게 되고요. 10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의 특징은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 버립니다. 나 이 정도 보니까 하면서 그냥 그 루틴에 익숙해져 버려요. 더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그 이상, 100만 원 이상, 심지어 500만 원 이상까지도 튀어 올라가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분들은 리뷰 퀄리티 자체에 굉장히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내가 차별화가 생길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서 자꾸 녹여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기 위한 점프업을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그런 제약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100명 중에 1명이 월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실 더 말할 건 없죠. 이게 반짝하고 찍는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 그 정도면 프로 블로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2026년 새해에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뽑아왔다 그랬죠. 첫 번째,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만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시죠? 원소스, 자,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즈, 다양한 곳에 사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쉽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잖아요. 뭐 정보성이든 리뷰 글이든 썼어. 그러면 그 글 자체를 다른 플랫폼에다 확장을 시키세요. 예전에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블로그에서 쓴 글을 가지고 그걸 스크립트 삼아서 유튜브에 영상을 찍는다든지 블로그 글을 가지고 인스타 피드로 발행을 한다든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와서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원소스 멀티 유즈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야. 왜냐하면 플랫폼이 너무 많아. 플랫폼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막 인기 있는 플랫폼. 그렇잖아. 우리 이거 하기도 바쁘고 저거 하기도 바빠. 블로그 운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자꾸 스레드도 하래. 막 미치겠어. 바빠 죽겠어. 스레드 가면 막 댓글 관리도 해야 되고 원래 하던 인스타도 해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소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글 기반의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다른 데 다 활용을 하셔라. 근데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제가 챗GPT가 없을 때 이거 원소스 멀티 유즈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과거에 이걸 해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 그때는 그냥 다 노가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블로그 포스팅 그냥 딱 뭐 링크든 아니면 본문이든 붙여넣으면서 나 이거 어디에 올릴 거야? 인스타, 스레드, 그리고 유튜브 쇼츠, 틱톡 용으로 다 만들어줘 하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냥 프롬프트만 매기면 다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없어요, 바빠요가 핑계라는 거지. 물론 시간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진짜 찐으로 열심히 쓴 체험단 후기가 있어. 그 체험단 후기를 영상 만들어주는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먹이는 거야. 그러면 영상이 뚝딱 나오겠죠? 뭐 쇼츠에 붙일 수 있는 영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온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쇼츠에도 올려, 네이버 클립에도 올려, 틱톡에도 올려, 쫙 퍼질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플랫폼을 다 먹어간다 하는 사람이 성장도 빠르고 당연히 수익화도 달라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폰 17의 스펙, 색깔 뭐 이런 블로그 포스팅을 썼어. 그러면 이걸 인스타 버전으로 만약 바꿔. 그러면 약간 감성을 담아서 바꿔보는 거지. 인스타 버전의 제목에서는 뭐 드디어 떴다. 아이폰 17 비주얼 이거 뭐임? 막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각 플랫폼의 성향에 성격에 맞게 해서 살짝씩 바꿔서 한번 올려본다. 그래서 컨텐츠 하나 가지고 다 먹어보세요. 그게 2026년도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블로그 포스팅을 쇼츠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 포스팅을 내가 이런 걸 썼어. 성심당 케이크의 라인업, 가격, 판매 기간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한 포스팅을 썼어. 그러면 이걸 쇼츠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바꾸기가 굉장히 좋은 게 내가 이미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잖아요. 물론 뭐 실제 찍은 내 실사 컷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옹 걸 수도 있고 하겠지만 AI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찍은 컷이 없어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 심지어 내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글을 쓴 거잖아. 그러면 진짜 뚝딱 하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심당 케이크 라인업, 가격, 판매 기간 정리해서 이렇게 써놓은 블로그 포스팅은 약간 정적이고 재미없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쇼츠로 바꾸기만 하면 되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6 블로그 수익화 전략 두 번째, 바로 소비 트렌드랑 그리고 AI의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꼭 사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가 2026년 버전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제로 클릭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난 클릭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AI가 먼저 알아서 제품을 다 추천을 해준다. 나한테 필요한 걸 알아서 알려준다. 그래서 제로 클릭이에요. 여러분들 더 와닿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플러스 스토어 네이버에서 낸 쇼핑 앱 있잖아요. 그 쇼핑 앱의 가운데 보면 발견 탭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혹시 생각 안 나시는 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발견 탭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발견이야. 내가 뭔가 검색한 게 아니라 그냥 쓱쓱 올리다 보면 쇼츠 영상처럼 이제 제품 광고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근데 쓱쓱 올리면 계속 바뀌어. 그러다가 그 중에 이거 봐라 하고 내가 몰랐던, 야 이거 괜찮은데 나한테 맞겠는데 하는 게 실제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발견이에요. 자, 그게 바로 제로 클릭의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봤어요. 거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뭐냐? 챗GPT에 실제 결제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얼마 안 됐어, 뉴스가 뜬지. 근데 챗GPT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 보면 국내에 이게 도입이 되는 게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26년이 되면 우리가 이게 일상이 될 수 있어. 챗GPT에서 뭔가 검색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포스팅할 때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물건 살 때 뭐가 비교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검색하잖아. 그때 검색하면서 그냥 아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 됐고 그냥 네가 최저가 찾아서 알려줘. 최저가 찾아서 여기 그냥 링크 띄워줘. 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줘. 하면은 실제로 거기 뜬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바로 뭘로 결제한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챗GPT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네이버 페이 팝업이 떠서 그냥 바로 결제를 때려버리는 거지. 어때요?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바뀌는 게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요, 월마트 그리고 페이팔, 챗GPT 이런 데서 쇼핑 기능을 다 결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챗GPT 안에 이미 해외에서는 페이팔이 들어갔어요. 국내에 들어오는 게 진짜 시간 문제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블로거들은 도대체 거기에 맞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블로그 포스팅을 쓸 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핀셋 키워드를 많이 넣고 어떤 상황 설명,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인공지능 AI한테 간택을 받아서 누군가 이걸 검색했을 때 내 포스팅 기반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내 포스팅을 출처를 띄운다든지 해서 계속 유입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그 방향성은 다르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입이 됐을 때 내 블로그 안에서 뭔가 판매를 한다든지, 왜 제휴수익 있죠, 브랜드 커넥트, 쇼핑 커넥트.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 포스팅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첫 문단이랑 썸네일에 이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영상 시청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 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지고 있어. 뭐가 심해지냐? 들어오면 바로 결론을 알고 싶단 말이야. 바로 결론을 알거나 아니면 적어도 네가 이 글을 끝까지 보면 뭘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심어줘야 돼요. 어디서? 도입부에서. 그게 없이 뭐 인사로 시작한다든지 막 겉도는 얘기로 시작한다든지 자기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순간 바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즉 초반에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휙 하고 나가버린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이 포스팅을 보고 있잖아. 그 본문 안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빨리 검색해서 그냥 그것만 훑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 이 글을 다 읽어야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썸네일도 마찬가지야.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 사람들이 유튜브에 너무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썸네일에서도 뭔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썸네일에서 정보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정보를 주되 다 주면 안 돼. 궁금하게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아시긴 아는데 아직 그런 분들이 많아. 제일 중요한 내용을 아니면 제일 중요한 어떤 몇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썸네일에 집어넣어. 자, 그러면 그 썸네일만 보면 나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클릭을 할까요? 안 들어와요.
거기서 볼 수 없게 해야 돼요. 정보를 알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뭘 자극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썸네일로 만들어라. 그리고 썸네일 만드실 때는요,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 있죠? 제목에 들어간 내용은 가급적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제목 내용과 썸네일 텍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야 돼.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제목에 들어간 중요한 단어들을 썸네일에 그대로. 그러면 보는 사람은 어때? 똑같은 내용이 그냥 중복이에요, 그냥. 자, 제목은 우리가 키워드를 넣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메인 본문 단어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는 없고 거기서 최대한 후킹을 하되 그 내용과 별개로 그 본문 안에서 어떤 구어체를 쓴다든지 해서 썸네일에 제목과 다른 내용을 호기심 있게 빡 집어넣는다. 이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 체류 시간을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는 시청 시간, 블로그는 체류 시간, 무조건 체류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뭐 본문 내용은 이 플랫폼을 많이 힘을 빌린다고 하지만 퇴고도 많이 하시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나 체류 시간은 이미지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좀 신경을 쓰셔라. 블로그 포스팅 안에 들어가는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글을 미친 듯이 흡입력 있게 잘 써.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런 시각적인 것들에 신경을 써서 알고리즘한테 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기네?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 자, 세 번째는요, 개인 경험이에요. AI 플랫폼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글 패턴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글 패턴도 그렇고 뭐 어떤 개인적인 재밌는 얘기가 자꾸 없는 거야. AI가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줘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람의 실제 경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휴먼들의 진또배기 경험은 복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도 진짜 써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의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도 나도 AI를 쓰기 때문에 AI가 못하는 걸 하는 블로그가 돈을 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2026년도 새해에도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은요,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잘 짜고 그리고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필요한 거 꾸준함이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병원이었습니다.